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뭐 외곽에 이런 아파트 단지, 미분양 단지, 대형 평형, 그리고 유치권 이런 물건을 좀 많이 좀 다루는 편입니다.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고 남들이 껄끄러워하는 이런 물건을 다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이 3억을 투자를 했는데 3억 이상 싸게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투자 방법, 이 싼 게 빚이 떡상 전략은 정말 이게 잘만 활용하면 똘똘한 채보다 훨씬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부동산 제부입니다. 오늘은 신종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싼 게 빚이 떡상 투자법입니다. 이게 무슨 투자 방법이냐,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하는 거 맞는데 일단 컨셉을 일단 저렴한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는 걸로 해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대부분 많은 유튜버 분들, 뭐 많은 요새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해라, 이게 일반적인 투자론이죠. 그죠? 똘똘한 한 채란 그럼 무엇인가? 서울 뭐 중심부, 역에서 가까운 뭐 역세권,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준신축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평형은 뭐 한 20평대에서 한 30평대 이런 아파트, 남들이 이제 실거주하고 싶은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해라.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들 특징이 뭔가요? 일단 남들이 실거주를 하고 싶은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싸요. 이게 뭐 저렴하면 한 10억대고 좀 비싸면 15억, 뭐 20억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똘똘한 한 채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거래도 또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아서 이제 시세 파악하기가 좀 쉽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집은 늘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이런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이것도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 방법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한번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 투자법에 그럼 리스크는 없나요? 세상에 완벽한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보이는데, 요새 시장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국내 이런 경기가 엄청 안 좋죠.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요새 어떤가요? 주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주식 종목들도 10%씩 떨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의 이제 뭐 관세 이슈도 이제 크고요. 이러다가 또 어디 하나 또 전쟁이라도 터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타격이 꽤 있었죠. 물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어디라도 전쟁이 또 하나 터지면 또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국제적인 이런 정세도 리스크이지만 국내로 들여다보면 또 정책적인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다시 지정되고 어떤가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매매가가 3억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현재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좋은 투자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똘똘한 한 채보다 뭐 여러 군데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세법도 또 개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고가주택이 세율을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또 많은 또 정책적인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가 모릅니다. 또 그리고 현재 경기를 보면 지금 건설업 지금 줄폐업되고 있죠. 지금 건설업 줄폐업되면 공급 물량이 엄청 줄어들어서 지금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적당히 줄폐업되고 다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이 업계에 지금 있어본 사람으로서 IMF 때보다 지금 훨씬 어렵다고 다들 그러세요. IMF 때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어렵다. 지금 아예 일도 없고 지금 이미 한 10%가 건설업 종사자가 지금 130만 명인데 이미 10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경기라든지 뭐 국제 정세, 그리고 정책적인 이런 리스크,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똘똘한 한 채 투자법은 오를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오를 걸 보고 투자를 하는데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어떤 전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지, 이걸 얼만큼 언제 오를지 이거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신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 지금 뭐 수천억, 수조 원대의 지금 자산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똘똘한 한 채 전략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리스크는 충분히
시간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투자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 쌍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싼 게 비지떡인데 오늘은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떡상, 싼 게 비지, 이 바쁜, 되게 빨리 뭐 이런 빨리 떡상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전율이 빠르다는 뭐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싼 게 비지떡상 전략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똘똘한 채랑 완전 반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싸게 사서 일단 돈을 벌고 시작하자. 완전 반대 전략이죠. 그래서 똘똘한 채는 서울의 중심부,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20평, 30평대 뭐 이런 비싼 남들이 살고 싶은 집이잖아요. 싼 게 비지떡은 완전 반대입니다. 수도권 외곽 아니면 뭐 지방시장, 대단지가 아니고 이제 나홀로 단지, 100세대, 200세대, 많게는 뭐 300세대 소규모 단지, 그리고 대형 평형 20평, 30평대가 아니라 60평, 70평 대형 평형, 그리고 1층 노후화된 주택, 이런 곳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뭐 한 9억 이하대가 대부분 많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이제 싸게 사고 이제 돈을 벌고 시작하자는 전략인데, 그럼 어떻게 싸냐? 아니, 싸게 살 수 있으면 나도 하지. 그럼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런 물건 특징이 정확한 시세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 일단 거래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매나 경매가 나와도 사실 이 입찰자들이 쉽게 입찰을 하지 못해요. 보수적으로밖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70평대 아파트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 단지에서 1000세대짜리라고 하면 70평대 타입이 뭐 많아야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진짜 많으면 뭐 한 50개 정도 되겠네요. 50개 정도밖에 안 돼서 거래가 일단 많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동네를 봤을 때도 사실 70평, 50평 이상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매물이.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노후도가 되면 인테리어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까지는 아니고 뭐 한 1억에서 2억까지도 차이가 나요, 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시세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금매가 나와도 경매가 나와도 함부로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싸게 살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아무튼 이런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을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싸게 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이 싼 게 비지떡 투자법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벌고 시작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올라가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싼 게 비지떡상 전략은 사자마자 일단 거의 돈을 벌고 시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원짜리 주식을 만원에 사서 12,000원까지 올라갈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원짜리 주식을 9,000원, 8,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팔 때 그러면은 2,000원을 일단 시세 차익을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떨어져도 손해가 안 납니다. 이미 싸게 샀기 때문에 떨어져도 손해가 안 난다. 그리고 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8,000원에 샀으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뭐 9,000원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빨리 금매로. 아니면 8,500원에 팔아버리던지 잽싸게 팔아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볼게요. 그럼 반포자이, 최근에 어떤 외국인이 70몇억 주고 그걸 현금으로 통째로 한 몇 년 있다가 이 반포자이가 일단 5억에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70억에 샀다고 하면 이게 얼마 가져가나요? 수익률 다 떼면. 일단 첫 번째로 내 돈이 얼마 들어가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 반포자이 이런 규제 지역, 이런 똘똘한 한 채들이 몰려있는 단지는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이 강남 이런 쪽은 이 대출이 많이 안 나오고 보통 이 통으로 현금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대출을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받았다고 칩시다. 그 외국인은 이제 전체를 다 현금으로 샀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5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돈 50억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5억을 수익을 봤을 때 5억이 다 수익이냐? 절대 아니죠. 취득세 내야 되죠. 3.3%. 대형 평이기 때문에 이건 뭐 3.5%인데 취득세 내야 되면은 뭐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되죠. 뭐 부대 비용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3억을 빠지니까 2억을 버는 거겠죠. 그리고 2억에 대해서 또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2억 이상은 얼마인가요? 뭐 한 20몇 프로인가요? 30몇 프로인가요? 그 정도 또 내야 되죠.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12억 넘어간 거에 부터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1억 얼마
얼마 수익이 나는데 50억을 넣고 1억 얼마면 연수익률을 따졌을 때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50억 넣고 1억을 못 버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익률이 뭐 2%, 뭐 1%, 2%, 많아야 뭐 3, 4%인데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이게 수익률이 절대 높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실거주 하면서 그냥 오르면 좋지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돈을 많으면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싼게 비지떡상 전략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은 투자 방법이니까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이런 고가주택 이런 걸 투자했을 때 사실상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낮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포자이를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 동부이촌동이나 뭐 한 20억대 아파트나 뭐 15억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12억 이상부터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남는 게 많이 없다, 투자금 대비해서. 근데 싼게 비지떡 전략은, 아니 비지떡이 아니라 비지떡상 비지떡상 전략, 싼게 비지떡상 전략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정책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신생아 특례 대출 9억까지 나오죠.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 80%까지 대출 나옵니다. 대출 한도가 높으니 레버리지도 많이 이용하고, 그럼 결국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다 보니 내가 싸게 산 만큼 세금도 없이 그냥 다 그냥 내 돈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과세를 활용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비과세를 받아서 계속 주택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전략인데 12억 이하의 주택을 선택을 해서 1, 2, 3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A주택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B주택을 사고 B주택을 산 다음에 3년 내에 A주택을 팔면 A주택 비과세, B주택도 또 2년만 보유하면 또 비과세, 그렇게 해서 1년마다 계속 비과세 받으면서 떼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비과세 전략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장점들이 있다. 이 싼게 비지떡상 전략이다. 이게 단점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부동산을 정확히 가치 판단을 하고 정확한 시세 조사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만 볼 줄 알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세법과 대출 꼼꼼한 이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이 전략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뭐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 판단이죠. 실거래 가격이 많이 안 찍혀 있을 테니까 이 가치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 많은 부동산을 보고 정말 비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가치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이런 진짜 싼게 비지떡상 전략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부동산 가치 판단을 잘 하려면 아파트의 상품의 특징 12가지를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의 부동산의 이제 시세와 가치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그걸 보고 스터디해 보시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수천억 개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는 똘똘한 채로 돈을 벌고 누구는 또 다른 이런 싼게 비지떡상 전략으로 이제 돈을 법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투자 방법은 이제 많은 스터디와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고 활용만 잘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뭐 외곽에 이런 아파트 단지, 미분양 단지, 대형 평형, 그리고 유치권 이런 물건을 좀 많이 좀 다루는 편입니다. 시세 파악하기가 어렵고 남들이 껄끄러워하는 이런 물건을 다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이 3억을 투자를 했는데 3억 이상 싸게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투자 방법, 이 싼게 비지떡상 전략은 정말 이게 잘만 활용하면 똘똘한 한 채보다 훨씬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물건들이 누군가는 저에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싸게 샀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이 싼게 비지떡상 투자법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